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 전일 글로벌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글로벌 맞아요. 증시가 코로나19 2차 재확산 우려로 3%가 넘는 급락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폭락이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사실 뭐 미국장 이제 급락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장이 거의 뭐 나스닥은 4% 가까이 하락을 맞아요. 했고 유럽 시장 특히나 독일, 프랑스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790선을 지금 지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장중에는 800포인트를 또 회복하기도 했었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 정도 근처에서 어찌 보면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리는 지금 이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시장은 뭐 제가 차트를 먼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진 거고 우리 시장은 이미 2, 3주 전부터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다가 오히려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늘도 뭐 개파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양봉 만들면서 지수가 좀 벼터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우리가 뭐 트윈데믹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2차 팬데믹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하루에 뭐 7만 명, 8만 명이 확진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루에 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나중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마비 상태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각국에서 경제 봉쇄에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카고 같은 이런 주에서 경제 봉쇄가 이제 단행이 좀 되다 보니까 부양책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경제 봉쇄를 먼저 한다라고 하니까 4분기 때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방금 우리 예담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3월 달에 증시 폭락, 대붕괴와 관련된 시장 흐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미 1차 팬데믹 때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 급락한 시장을 어떻게 살려놓는지를 봤죠. 방역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노하우가 좀 쌓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정책, 어떤 부양책이 또 필요하고 통화 완화 정책,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가늠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뭐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고 11월 달에 FOMC가 진행이 되면 아마도 연준에서 추가적인 이제 통화 완화적인 제스처가 분명히 공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제공을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공포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 제가 790선만 안착을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히려 장 막판에 기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800포인트를 그냥 훌쩍 뛰어넘고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잖아요. 어제 많이 올라가고 오늘 살짝 되누르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롭게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에 뭐 대규모 부양책이라든지 뭐 11월에 있을 FOMC 통화 완화 정책 기대 같은 그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먼저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이죠. 자화전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이제 자화전자 13,15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후장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워낙 화끈하게 또 상승을 한번 해주다 보니까 뭐 상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기술적인 반등이죠. 8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자화전자가 바닥권에서 제법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어저께 종가가 13,700원이니까 소개해드리자마자 거의 뭐 4% 이상 상승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누르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저점은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추세선 라인을 딱 그어보면 하단 추세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력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단기 급등하고 나서 계속 이 부근에 찍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2, 3개월 동안의 추세 하단 부근에서
바닥 확인 신호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반등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다.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15,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긴다라는 관점에서 한 15,000원 정도까지 편안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10월 26일에 언급해주신 덕산 테코피아예요. 네, 덕산 테코피아는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 시장이 이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맞아요. 어쨌든 매수 가격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OLED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소재에 헥사클로로디실란이라고 하는 핵심 원료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향후에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또 개발을 시작을 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다면 내년까지 어떤 성장성을 감안하면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 부분 방금 전에 제가 자화전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가 지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흔들림에도 오히려 좀 더 강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덕산 테코피아 역시 제가 15,45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15,800원, 16,000원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16,000원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볼게요. 마지막 리뷰 종목 같은 날 언급해주신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요, 그래도 이렇게 좀 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수익 구간에 접어드는 종목이에요. 올릭스는 지금 한 8% 정도 수익이 맞아요. 기록되고 있는데 제약주가 이런 게 좋은 거죠. 사실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또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좀 선방을 하고 있죠. 올릭스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다 추세적인 패턴을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에요. 저점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단이 딱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종목이죠. 올릭스도 지난 26일 날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제법 강하게 반응이 좀 들어오면서 66,000원까지는 일단 올라왔고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을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릭스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어저께 이제 이미 기술 이전 완료한 계약금이 이제 입금이 됐다는 뉴스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RNA 치료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 쪽으로 이제 개발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SK케미칼 역시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장중에 지금 한 4, 5% 가까이 또 상승이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치료제나 백신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알서포트라든지 메가이CS라든지 이렇게 K방역, 원격 교육, 원격 진료 그다음에 뭐 화상회의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고 다시 한번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수록 수급 모멘텀이 또 자극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흔들리는 시장에 이제 단기 대안을 좀 찾아본다면 그런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종목 리뷰 잘 네. 들어봤고요. 바로 문자 사연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첫 번째 사연 받아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9956님의 사연이에요. 지트리 BNT 33,1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네. 홀딩해도 될까요? 33,100원이면은 거의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가 되셨네요. 네. 9월 초에 33,3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딱 추격 매수가 되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다행히 어저께 아주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어요. 아마 G3BNT가 어저께 개발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신약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상의 이제 환자 모집이 끝났다. 요 G3BNT가 개발하고 있는 RGN259라고 하는 이 안구건조증이 다른 경쟁사들의 안구건조증과 이제 차이는 뭐냐면 딱 2주 만에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 모집이 완료됐으면 빠르면 올해 안에도 3상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임상 3-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이제 끝났다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되면서 어저께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오늘도 뭐 살짝 누르기는 하지만 추세는
추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31,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말씀드리고 임상과 관련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매수하신 가격인 33,000원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1차적으로는 31,000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유튜브 실시간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매니저님. 도로신 님이 질문 주셨는데 SM팝이라셨는데 ST팝 말씀하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74,7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지금 손절가보다 아래인데요. 네.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사연 주셨어요. 네, ST팜이 이제 CMO와 관련해서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다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7만 원짜리가 딱 깨지면서 특히나 기관들의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어요. 자, 여러분들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한 이유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한 이유는 연말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 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주주 요건 3억으로 이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를 네, 해주고 맞아요.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역시도 지금 당정 간의 협의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력 대권주자 두 명이 두 분의 이제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한 43% 정도 되거든요. 네.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는 이 대권 주자들이 어쨌든 3억 요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투매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밀려났다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하기에는 매도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행보가 좀 나왔었던 구간까지 조정이 좀 받았으니까 네. 여기 이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제 대반등이 좀 들어오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6,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손절선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 자리가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73,000원 정도까지 가격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오늘의 네.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시장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고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수혜주로 부각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진단 키트. 그쵸. 그렇죠. 진단 키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 중에 하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 하나를 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에요.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회사가 식약처로부터 독감, A형, B형 독감 진단과 그리고 코로나19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수출 허가를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콤보 키트네요. 네, 맞습니다. 오. 콤보 키트. 말 그대로 이제 트윈데믹,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독감도 사실 유행을 할 거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의 진단으로 동시에 이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콤보 키트를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뚝 떨어져 가지고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텍 매드는 장중에 한 5% 넘게 상승 출발해가지고 지금 33,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시젠이라든지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EDGC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오늘 기술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오늘 바디텍 매드가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매니저님 같아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사실 네. 진단 키트 하면 시젠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진단 키트 진입 장벽 뭐 그리 높지 않다고들 하던데 맞습니다. 동사만의 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게 진단 키트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시젠이 진단 키트 하면은 시젠이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진단 키트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해외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바디텍 매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50여 개 국가에 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렇게 콤보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앤디포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해외 매출처를 이제 감안한다면 바디텍메드가 가장 많은 이제 수출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방식, 우리가 쉽게 뭐 시젠이 개발한 진단 키트 이제 PCR 방식의 진단 키트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항체 진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전자 진단 방식인데 요 바디텍메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진단 키트는 면역 진단 키트, 항원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요. 네.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항원을 추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단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1시간 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유전자 증폭 방식의 이제 진단 키트는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는 데까지 최소 3일에서 한 7일 정도 맞아요. 걸려요. 근데 요거는 이제 1시간 내에서 바로 진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고 또 진단 초기에 감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항체 진단 키트보다는 항원 진단 키트가 훨씬 더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좀 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디텍메드가 다른 진단 키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3,000원 현재가로 제가 바로 편입을 했고요.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어쨌든 이 장대 양봉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하단에 이제 라인을 딱 그어놓고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이제 상단이 바로 박스권에 딱 고점이 만들어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초가 근처가 박스권에 이제 하단이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최근에 이제 요 하단을 딱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딱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적어도 장대 양봉의 이제 상단 가격, 고가권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3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8,5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뭐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네. 31,000원의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큐리언트하고 올릭스하고 제가 차트를 딱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먼저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올릭스도 역시나 3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차트를 딱 보시면은 요 정도 가격까지 가격 조정이 딱 들어와 있던 자리에서 눌림목이 딱 만들어진다. 추세 하단이니까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큐리언트 역시도 그냥 추세선을 딱 그어놓고 보면 추세 하단까지 딱 다 밀려서 조정 파동이 딱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에 3만 원대 자리에서 지지력이 발휘가 되면서 하단을 딱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면 반등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네, 내용적인 네. 먼저 네네. 말씀하시기 전에 딱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오늘 갖고 오신 이 종목 같은 경우 네네. 11월에 면역 항암학회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렇죠. 편입을 하신 이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원래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면역 치료제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이 갇혀 있어요. 이 Q702, 701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역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면역 암학회,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죠. 이 면역 암학회에서도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이제 중간 결과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이제 이 회사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텔라세백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로 개발이 된 파이프라인이에요. 결핵 치료제요? 네, 결핵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임상 1상은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요. 네. 글로벌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요 텔라세백을 남아공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인상 승인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일상에서 이미 안전성은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바로 임상 이상 신청을 한 거고요. 요 텔라세백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 자체가 사이토카인 폭풍의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규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부담 없는 자리에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적절한 그런 업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면 31,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막 코스닥 지수가 또 다시 800포인트를 네. 회복했는데요. 장 끝나자마자 제가 오후 4시부터 흔들리고 있는 시장, 또 2차 팬데믹과 관련된 우려,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는데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 긴급 진단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